네, 안녕하세요. 네,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 차량입니다. 아이폰 발열 때문에 무선 연결이 안 됐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핸드폰이 하나가 남기 때문에 촬영이 지금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갤럭시 플립 3로 내비게이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연결이 안 되네. 자, 그러면은 충전기가 아이고, 네. 충전기가 충전을 이걸로 충전을 해야겠다. 핸드폰 충전을 또 해야지요. 오케이, 됐어. 이놈은 이거 충전을 충전을 최대한 우리가 오요. 내 제일 싫어하는 게 케이블인데. 이렇게 해서 오케이 꺼버리고 됐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케이블을 정리 좀 하고 Z 플립으로 연결을 하고, 자, Z 플립 T맵으로 할까? T맵스 네이버니까 T맵 어디냐 안내 시작. T맵 됐고, 안드로이드 오토 됐어. 카카오 내비 말고 T맵으로. T맵이 어디였노? T맵으로, 오늘 이번에는 T맵으로 하고, 얘가 이제 놈을 좀 세팅을 좀 하고, 얘가 다 이제 마트에 가봤구나. 오래되니까. 아이고야. 요걸 세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이제 됐고, 자, 한번 최대한 해보는 까지 해보고. 야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래, 이렇게. 요 케이블을 어떻게 좋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 이렇게. 떨어진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이제 다 마트에 갔는데? 안 돼! 이제 이게 마트에 갔네.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16%? 충전이 안 됐네. 자, 이제 연놈은 그냥 충전만 하고 가는 걸로. 오이구야, 다.
충전만 하고 가는 걸로. 그 다음에 이선 안 하고. 이렇게 안 떨어지지? 오케이, 됐어. 떨어지지 말아라. 그러면은 핸드폰이 하나가 남네? 지금 거치할 것이 잠깐만 머리를 좀 써보자. 그걸 해서 거치를 양념으로 하고 그쵸. 핸드폰이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비디오로 하고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역시 머리를 써야 돼. 아이 근데 이씨. 아이고야, 아하. 이렇게 지금 또 안 되구나. 이게, 잠깐만, 이게. 이것이 이렇게. 이게 안 되네.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되면 요것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잠깐만. 무조건 이거 고정인가? 그런 거 없네. 에헤이. 무조건 이렇게 고정이 되구나. 좋은 방법이 없구나. 좋은 방법이 없어.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딨지? 오케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고. 잠깐만,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 오케이. 오케이, 됐어. 머리를 머리를 써야 돼. 그러면 이렇게 비치우게끔 됐어. 이렇게. 오케이, 됐어. 와, 케이블 됐고. 됐구만.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이제 출발하자. 와, 11시 52분. 저희 아들한테 12시에 도착했는데, 땀났네. 네, 안녕하세요. 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주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래 이렇게 세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팅하는데. 세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상 찍은 무엇을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뭐 한다 오래 걸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T맵, 네, T맵. 안드로이드 오토로 지금 연결해 놨습니다. 갤럭시 플립 3로. 유선으로 연결했고요. C타입, 네, C2C 타입으로 제가 연결했습니다. 야야야야야. 가고 있는데 또 그러냐. 야, 참나. 야, 이거 또 너는 왜 갑자기 잘 되고 있다가 그러니? 잘 붙구만. 잘 됐구만. 잘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니? 됐어. 임시 방편으로는 이게 안 좋네. 지금 이사육에서 어떻게 막 된 거야? 막, 와, 헷갈리네. 여기를 지금 어떻게 다시 좋겠구나. 해가지고, 교차로를 만들었구나. 이사육에서 뭐 공사한다더니, 이게 이렇게 됐구나. 새만금 고속도로하고 어떻게 된구나. 빨리빨리 가라, 너. 네. 어댑티브 크루즈를 또 켜야겠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실행하겠습니다. 자, 100km. 세상 편하다. 어댑티브 크루즈. 녹색불이 들어오고요. 계기판에는 제가 갤럭시 S7 네이버 지도로 지금 실행시켰습니다. 인포하면은 T맵으로 실행시켰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T맵입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 유선 케이블로 C타입으로 연결을 많이 하고요. 무선 연결은 아이폰 16 프로로 제가 애플 카플레이로 무선 연결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천안에 지금 가고 있고요. 주행 영상에서 제가 마무리를 좀 못했죠. 내비하면 오류로 인해서 인포하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계기판에 핸드폰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제가 이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인포하면 연결이 안 되는 경우, 내비게이션 안 되는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내비하면 인포테인먼트, 인포화면이라죠. 자, 여기 보시면 모니터 있고 지금 내비 화면이 켜져 있죠. 그럼 내비 쪽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가지의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에 인포화면 내비는 차량 자체에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하고 무조건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핸드폰 연결할 때는 유선으로 연결하거나 무선으로 연결하거나, 핸드폰하고 연결을,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야지만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선 연결, 무선 연결 시 인포화면 연결이 되긴 하지만 가끔씩 안 될 때가 있고 좀 오류가 있어서 인포화면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실행이 안 되겠죠. 내비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선 연결 또는 유선 연결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경우, 이제 무선은 빼고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무선 연결은 빼고, 유선 연결 시 최후의 보료는 유선으로 유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유선 연결, 유선 케이블에 연결하는 건데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선 케이블 연결 시 인포하면 연결이 안 될 경우, 내비게이션이 안 될 경우, 안 되는 그 경우의 수, 가지의 수를 한번 쭉 읊어 드릴게요.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만약 인포하면 내비게이션 하면 연결을 하는데 연결이 안 될 경우 원인 파악이 중요하는데 그 원인 파악을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지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특정 지어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경우의 수, 가지의 수를 전체적으로 다 읊어 볼게요. 쭉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엄청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일 가장 원인이 많은 것은 핸드폰이 원인이 가장 많고요. 거의 70% 정도는 핸드폰 쪽, 내 핸드폰, 스마트폰의 발열 또는 GPS 오류 또는 구형폰 또는 OS 문제, 안드로이드 오토 OS 또는 iOS, 애플 카플레이의 iOS 버전 문제, 아니면 핸드폰 용량, 캐시 삭제, 핸드폰 쪽 문제가 좀 있고요. 70%고 그 외에 20% 정도는 케이블, 유선 케이블 문제입니다. 충전 케이블만 된다든가, 데이터가 되는 케이블이어야 되는데 충전 데이터 동시에 되든가, 아니면 데이터가 되는 케이블이 필요한데 충전만 돼버린다든가, 아니면 케이블이 또 불량이다든가, 이제 원인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제 차량 문제, 라디오 모듈 OS 업데이트 또는 하드웨어 부품, 라디오 모듈 하드웨어 부품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제일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핸드폰 문제인 70% 정도 되는데 그 가지의 수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USB 케이블이나 또는 C타입 케이블에, 유선 케이블에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연결할 때 처음에는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설정을 잡아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아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연결이 안 될 경우, 그럼 핸드폰 쪽 문제가 있는데, 핸드폰 쪽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쭉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내 핸드폰이 구형폰일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오토, 아이폰, iOS, OS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캐시 문제일 수도 있고, 용량이 꽉 차가지고 용량 문제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핸드폰 발열, 핸드폰이 뜨거워서 발생하는 핸드폰 발열 쪽이 많습니다. 핸드폰 발열 쪽. 그리고 핸드폰 GPS 값, GPS가 또 잘 안 잡혔을 경우, 그리고 핸드폰 노후화 또는
오래돼서 좀 이렇게 OS 버전이 낮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C타입 또는 A타입 뭐 케이블 꽂는 그 타입 C 충전 단자 핸드폰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안드로이드 오토 아니면 카플레이 쪽에 그 설정값 설정을 할 때 그 캐시가 너무 많이 쌓여서 용량이 좀 이렇게 커지고 그다음 핸드폰이 좀 이렇게 느려진다거나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로 또 핸드폰 사용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돼서 핸드폰이 뜨거워졌다거나 발열이 생겼다거나 뭐 이럴 경우 핸드폰 쪽이 많습니다, 문제가. 그리고 핸드폰을 뭐 새로 바꾼다기보다는 일단 구형폰인 경우는 좀 안 되는 확률이 좀 많고 속도도 느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최신폰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한 5년 5년 정도 된 5년 이전 핸드폰 스마트폰을 추천하고요. 5년 넘은 5년 이상 넘은 스마트폰은 또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또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핸드폰 쪽이 또 주 원인이 많다. 그래서 핸드폰 껐다 켜거나 아니면은 캐시를 삭제한다거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캐시를 삭제한다거나 또는 설정값을 다 삭제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내 핸드폰을 밀고 간다거나 이렇게 한번 또 해보시고, 만약 내 핸드폰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핸드폰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가족 중에. 그리고 해결 방법은 또 또 이야기할게요. 일단 안 되는 쪽 이야기 다 끝내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를 좀 한번 이야기는 나중에 요거 끝난 다음에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핸드폰 쪽은 다 끝났죠? 핸드폰 쪽에 문제 생기는 거. 그러면 이제 케이블 쪽이 문제가 생기는 방법 있죠. 케이블 쪽. 케이블 쪽은 이제 유선 케이블이 데이터가 되는 케이블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충전 플러스 데이터가 되는 케이블을 많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알리 또는 저기 중국산 같은 경우는 충전만 되는 케이블도 있어요. 그거 충전하고 데이터가 같이 되는 케이블이라고 샀는데 데이터는 또 안 되고 충전만 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불량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오래 가진 않아요. 일명 정품, 삼성 정품, 아이폰 정품, 애플 정품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제가 가는 것 같고 1년 정도 제가 사용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 다이소표 또는 뭐 인터넷산 아니면 뭐 무슨 일반 케이블들, 그 케이블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저는 사용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작동이 잘 안 돼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 쪽 문제일 수도 있다. 그 충전 케이블이냐 데이터 케이블이냐 문제일 수도 있고, 애초에 새 거를 샀는데 걔가 또 충전 데이터 동시에 되는 걸 샀는데 충전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케이블을 또 이게 여러 개를 또 바꿔 봐야 되고, 또 케이블도 USB A to C 타입이 있고 USB 타입이 있고 C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C 타입은 C to C 타입, USB 타입은 A to C 타입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USB 타입인 케이블보다는 C 타입 케이블이 더 연결이 더 잘 됩니다. C to C. C to C 타입의 케이블이 좀 더 연결이 잘 되는 것 같고 오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USB 타입은 제가 지금 2년 8개월 동안 사용했는데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C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케이블 종류도 좀 생각해 보시고, 정품 사용하실 분은 정품 사용하시고, 그냥 다이소표 아니면 또는 인터넷표 사용하실 분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케이블은 웬만하면은 뭐라 하냐, 그 중국산 알리산은 좀 비추합니다. 케이블은 그냥 국내산 또는 정품 또는 다이소표 국내산을 추천하고요.
케이블 쪽은 이제 다 끝났죠. 케이블 쪽은. 그렇게 케이블도 좀 바꿔봐야 된다. 그리고, USB 단자. 저희 차량의 USB 단자는 거의 한 1, 2%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USB 꽂는 데 있죠. USB나 C타입 단자 있죠. USB 단자. C가짝 옆에 있는 USB 단자. 그쪽이 또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쪽이 헐겁거나 접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젖불이 나가지고 뭐 화재 위험도 있고 젖불이 난다거나 USB 케이블 단자 쪽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나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고요. 한 분 계셨고 하니까 거의 한 1%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습니다. 확률은. USB 단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10% 정도 문제가 나오는 라디오 모듈입니다. 라디오 모듈. 트레스 크로스오버 차량의 라디오 모듈이라는 어떤 CPU 개념의 부품이 있어요. 컴퓨터 머리 두뇌 같은 어떤 인포화면, 계기판하고 인포화면을 조율해주는 그 CPU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라디오 모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쪽 문제이거나 또는 하드웨어 부품, 라디오 모듈 하드웨어 부품이 문제일 경우 또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계기판 블랙아웃 현상, 계기판 먹통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요. 그런 경우는 라디오 모듈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모듈 하드웨어 부품 쪽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이제 서비스 센터 가서 라디오 모듈 OS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거나 아니면 라디오 모듈 하드웨어 부품을 무상 수리 보증 받아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년에 6만 킬로고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가지수가 너무 많죠. 이렇게 원인 찾기가 힘들죠. 그럼 이제 이 원인을 잡으면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원인 찾기가 힘드니 이제 어떻게 이걸 원인을 잡아서 해결해야 되냐를 이제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 핸드폰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핸드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됩니다. 케이블도 바꿔보고 핸드폰으로 내 핸드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가족 핸드폰으로 또 해보기도 하고 또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아이폰으로도 해보고 갤럭시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서 원인을 잡아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은 간헐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하루 쉬십시오. 그날을 쉬시고 그냥 저처럼 계기판에다가 아니면 핸드폰 거치대에다가 핸드폰 음성으로 듣고 핸드폰으로 그냥 가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되는 경우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간헐적인 오류입니다. 대부분 시동을 끄고 저처럼 휴게소를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한 10분, 20분 지나서 다시 시동을 켜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해결책은 핸드폰 쪽을 많이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 해결책을 제가 다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근데 일단은 내 핸드폰이 안 된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게 내 핸드폰을 캐시를 삭제하는 거죠. 그리고 인포화면에 차량에 있는 인포화면을 삭제하고 설정 내 핸드폰 내역 삭제하고 내 핸드폰에 마이 쉐보레 또 삭제하고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 안 될 때는 안 돼요. 또 될 때는 됐고 될 수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최신 버전으로 또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iOS 최신 버전으로 카플레이 업그레이드를 한번 한다거나 그렇게 한번 해서 또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내 핸드폰을 미고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내 핸드폰이 용량이 많이 찼는지, 그리고 절전 모드가 되어 있는지, 배터리 절전 모드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캐시가 너무 꽉 차 있는지, 임시 파일이 너무 많은지, 그러면 삭제도 한번 하시고, 용량이, 사진 동영상 용량이 많다 그러면 용량을 좀 조절을 해서 삭제할 건 삭제하고 좀 용량을 좀 넉넉히 좀 놔두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핸드폰에 GPS 값이 잘 안 잡힌다 그러면은 AS 한번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GPS는 잘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GPS 값이 잘 안 잡히는 경우는 이제 핸드폰 문제가라기보다는 이제 기지국하고 잠깐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인을 잡았으니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핸드폰이 안 되기 때문에 내 핸드폰을 뭐 삭제를 하고 뭐 다 해도 안 돼. 그리고 핸드폰 재부팅, 넌 시동 내 핸드폰 재부팅을 하고 차량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동을 끈 후에 다시 한번 시동도 켜보고 이런 식으로 또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는 이제 막 가자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머리 아프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가족 핸드폰으로 해봐야 됩니다. 옆에 조수석에 타 있는 뭐 가족이나 지인 핸드폰으로 유선 케이블 연결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내 핸드폰은 안 되는데 내 가족이나 지인 핸드폰이 잘 돼, 유선 케이블을 꽂았을 때, 그러면은 차량 문제가 아니죠. 핸드폰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원인 파악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핸드폰도 잘 돼. 또 내 지인 폰이 핸드폰이 안 돼. 그럼 지인 폰이 좀 이상이 있는 것이고요. GPS가 있을 수도 있고, 가지수는 많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 쪽은 그런 식으로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지인 핸드폰이나 가족 핸드폰 아니면 서브폰, 집에서 남는 갤럭시 S7 같은 서브폰 있죠. 이런 서브폰을 하나씩 이렇게 갖고 계셔서 연결을 하면 그 연결 원인 파악이 빨리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결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별짓을 다 해서 안 되는 경우는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케이블을 막 꽂다 꽂고 이게 뺐다 꽂고 케이블을 막 또 새 거로 바꾸고 핸드폰 껐다 켜고 시동도 껐다 켜고 뭐 다 했는데도 안 돼. 과감하게 그날은 포기하십시오. 과감하게 1시간 아니면 그날은 포기하고 핸드폰 거치대 또는 저처럼 계기판에다가 핸드폰 올려놓고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목적지로 가십시오. 과감하게 그때는 포기하세요. 그거는 그 통신 오류입니다. 통신 오류. 간헐적인 통신 오류. 그 간헐적인 통신 오류가 1시간이 될 수 있고 30분이 될 수 있고 6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간헐적인 그 통신 오류가 발생한 그 시점, 그 타이밍이 1년에 한두 번 옵니다.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간헐적인 시스템 오류가 어쩔 것이고 와버렸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는데 어떡할 거? 진짜 했는데 안 돼. 과감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포기하시고 핸드폰 거치대 또는 저처럼 계기판에다가 계기판에 핸드폰 붙여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십시오. 이 방법이 가장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모듈은 이제 이상 있을 때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라디오 모듈 쪽이 이상 있으면 또 이렇게 핸드폰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라디오 모듈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떨 때 그럼 라디오 모듈을 의심해야 되냐? 내가 시동도 끄고 핸드폰도 껐다 켜고 삭제도 해보고 케이블도 바꿔보고 안 돼. 그러면 일단 라디오 모듈이 또 의심이 되겠죠. 그리고 일시적인 오류,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오류가 대부분 많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라디오 모듈인지 아닌지를 또 이게 원인 파악을 할 수 있냐? 하루 이틀 더 보는 거죠. 자, 오늘은 내가 포기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켰어요. 그런데 연결이 잘 돼. 그러면은 그게 일시적인 오류고 간헐적인 오류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도 안 돼.
그 다음 날도 시동을 켜고 했는데도 내비 연결이 안 되고 인파면 연결도 안 되고 또 시동을 껐다 켜도 안 돼. 그러면은 라디오 모듈 하드웨어 또는 라디오 모듈 OS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그쪽이 의심이 됩니다. 그쪽을 의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디오 모듈 3일째까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3일째도 또 안 돼. 내비게이션 연결 안 되고 인파면 연결 안 돼. 그러면 정말 라디오 모듈 하드웨어 부품이 문제일 확률이 커요. 그러면 무상보증 수리 서비스 센터를 가셔야 됩니다. 무상보증 수리를 110이죠 여기는. 무상보증 수리를 서비스 센터 가서 라디오 모듈 OS 업데이트를 하든지 또는 라디오 모듈 하드웨어 부품을 교환하든지 이렇게 무상보증 수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경우는 저기 그 정비사분이 이야기해 줄 거예요. 제일 먼저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방법은 안드로이드 아니 저기 라디오 모듈 소프트웨어를 먼저 업데이트를 먼저 합니다.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업데이트 후 증상이 없으면 땡큐. 업데이트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런 경우는 라디오 모듈을 다시 저기 하드웨어 부품을 교체하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모듈을 하드웨어를 부품을 교체했는데 2번이나 교체했는데도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하드웨어 부품 라디오 모듈을 2번이나 교체했는데도 증상이 개선이 안 되신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은 2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뭐 만도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조그만 핸드폰 유심 칩도 꽂아서 뭐 넷플릭스나 동영상 유튜브 다 동영상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체에 25만원짜리 그 부품 자체에 티맵이나 카카오 앱이 뭐 네이버 지도 같은 아예 앱이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는 그 무선 동굴이가 있습니다. 무선 동굴이 그런 어떤 좀 비싼 무선 동굴이 제품을 구입해서 핸드폰하고 연결하지 않고 그냥 그 제품은 USB 아니면 C타입에다 꽂아만 놓으면 이제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자동으로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차량에 내비 화면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작동을 합니다. 그런 걸로 아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연결이 잘 되고 한대요. 그런 거 보면 또 라디오 모듈 부품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USB 단자에서도 그 라디오 모듈이 또 이게 해준 어찌됐든 뭐 라디오 모듈 부품 2번, 3번까지 교환했는데도 그 내비게이션 연결, 인포화면이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돈 비용 25만원 내 돈 주고 25만원에서 30만원짜리 그 무선 동굴이 고가형 비싼 거 그리고 자체 내비가 돼 있고 유심 칩이 들어가 있는 그 무선 동굴이를 구입하셔가지고 지금 내비게이션 사용을 잘하고 계시답니다. 끊김도 없고 아주 잘 연결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카페에 글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비용이 좀 비싸긴 하죠. 일단 그런 경우도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양품을 받으면 좋은 거고 제 차량 같은 경우는 2023년도 4월 출고 차량이고 아날로그 계기판이고 지금 현재 41,000km 운행했습니다. 2년 8개월 운행 중이고 저는 양품을 받은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된 게 지금 별로 없었습니다. 리콜 받았고 퍼지 펌프 리콜 있었던 거 받았고 그 다음에 엔진 제어 장치 모듈 연료 제어 장치 모듈도 리콜 받았고 그리고 ECU 리프로그램도 받았고 모든 걸 리콜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무상 수리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에 크게 이상이 없었고요.
내부 도장 불량 있는 거 무상 보증 수리 받았고, 뿌듯거리는 그 도어 캐치 같은 거 무상 수리 받았고. 무상 보증 수리 쪽 이야기 나왔네 갑자기. 다 이야기 했죠. 내비게이션 연결 안 되고 3년에 6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모듈 그 부품, 하드웨어 부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상 보증 수리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무상 보증 수리 받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2번, 3번 받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은 아까처럼 25만 원짜리 하나 무선 동굴이 구입하셔가지고 내비게이션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걸 해결하실 분들은 라디오 모듈 3번이든 5번이든 불량이 생기면 계속 받으십시오. 10번이든. 그 라디오 모듈 불량이어서 10번까지 불량이 났다 치더라도 아마 차량은 안 바꿔줄 겁니다. 라디오 모듈 좀 무상 보증 수리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라디오 모듈 쪽이 이상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 인포화면 연결, 내비 연결 잘 됐다, 해결됐다, 여기까지. 그래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핸드폰 쪽 이상 있는 거, 케이블 쪽, 그 다음에 USB 단자 쪽, 그 다음에 라디오 모듈 쪽 다 이야기했고, 여기 인포화면 이것도 여기는 0.1% 정도 0.1% 정도 여기 인포화면 모니터 있잖아. 와우 씨, 쫄렸습니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방금 이 차가 끼어들었는데 계속 악셀레터 밟아버리죠, 가속 페달을. 어댑티브 크루즈가 그 이유는 어댑티브 크루즈 그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 이 전면에서 보는 카메라가 끼어들기 한 차량이 2분의 1 이상 들어와야지만이 제동을 해줘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쫄렸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안 밟았습니다. 자동으로 감속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동으로 감속해 줬죠. 자동으로 감속 안 했으면 이제 박으려고 막 갔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수동으로 사람이 개입을 했겠죠. 제가 개입을 했겠죠. 저는 개입을 안 했죠. 왜냐면은 그 느낌 아니까, 그 흐름 느낌을 아니까 제가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포하면 내비게이션 연결 안 될 때 그 원인, 그리고 원인 해결 방안 다 이야기해 드렸고, 그리고 긴급 임시 방편, 임시 조치, 긴급 임시 조치, 임시 방편으로 계기판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붙여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든지, 또는 핸드폰 거치대가 있으면 핸드폰 거치대에다가 핸드폰을 보고 가십시오. 핸드폰 내비를.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안 됐을 경우, 핸드폰 거치대가 없을 경우 원인 파악, 그리고 해결 방안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무상 보증 기간 쪽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 보증 기간은 말씀대로 3년에 6만 킬로 또는 5년에 10만 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상 보증 기간을 내가 왜 또 이야기하냐면, 주행 영상에 제가 무상 보증 기간을 엄청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2023년도 3월이 되면 3년이 됩니다. 그러면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나가요. 저희 트레스 크로스오버 차량이. 그래서 트레스 크로스오버 차량의 무상 보증 기간 끝난 차량은 키로수가 6만 킬로 넘긴 차량하고 10만 킬로 넘긴 차량은 보증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6만 킬로가 넘은 차량은 일반 보증 기간이 끝난 거고요. 10만 킬로가 넘은 차량은 모든 보증 기간, 미션, 엔진, 일반 보증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10만 킬로가 넘긴 차량은 모든 무상 보증 기간이 다 끝난 차량이고요. 그리고 6만 킬로 차량이 넘으신 차량은 일반 보증만 끝났고, 그리고 미션하고 엔진 보증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로는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난 차량은 제가 보기로 10%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간으로 끝난 무상 보증 끝나는 그 차량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3년이 안 됐거든요.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이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난 무상 보증 그 기간 날짜, 일자로 끝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3년이 안 됐으니까. 그럼 키로수로 끝난 차량 말고
기간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3년에 6만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무상 보증 수리 남은 차량들이 90%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2026년 12월이 되면 2026년 12월, 내년 12월이죠. 2026년 12월이 되면 무상 보증 수리 끝나는 차량이 거의 30-40%가 될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초창기에 많이 팔렸거든요. TX 크로스오버 차량이. 그래서 무상 보증 수리를 꼭 받으시라는 거죠. 지금 또 세종 물류 GM 물류센터가 파업을 하고 있어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내년 이제 4월, 저는 2026년 4월이 되면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제 차량은 지금 핸들이 이렇게 삐뚤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지금. 핸들이 지금 삐뚤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핸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이거는 얼라이먼트 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무상 보증 수리 받아야 됩니다. 이건 무상 보증 수리 해줍니다. 왜냐면 제가 뭐 앞에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없죠. 특별한 핸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3년간은 무상 보증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타이어 위치 교환을 했지만 타이어 위치 교환해서 이게 바뀐다? 물론 바뀔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이게 지금 각도가 휘었어. 지금 아주 미세한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핸들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좀 많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무상 수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무상 수리 받을 거고, 얼라이먼트만 보면 이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고가 앞쪽에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거 보증 수리 못 받습니다. 왜냐면 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무상 보증 수리를 안 해줘요. 하지만 저는 뭐 없었으니까 사고가, 그러면은 무상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상 보증 수리를 제가 또 받아야 되는 게 이제 2열 뒤쪽 뿌드득 소리 나는 거. 자, 3년에 6만 킬로 무상 보증 받을 수 있는 부품들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3년에 6만 킬로에는 다, 모든 TX 크로스오버 차량 다, 엔진 미션 빼고가 아니면 엔진 미션도 마찬가지 3년에 6만 킬로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다 3년에 6만 킬로에는 다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모품 빼고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그다음 브레이크 액, 또 브레이크 패드, 점화, 뭐 이제 소모품 있죠. 소모품 쪽은 무상 보증 수리는 안 됩니다. 내 돈 주고 고쳐야 되는 거고, 타이어, 그 다음에 소모품이 뭐 있냐, 에어컨 필터 또는 에어 클리너, 또 오일 필터,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액 교환했고, 소모품이 또 뭐가 있죠? 없죠. 요쪽 소모품 쪽은 무상 보증 수리가 안 되고, 그 외에는 다 무상 보증 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3년에 6만 킬로는 다 돼요. 여기 인포화면 이상 있다. 아까 깜빡 빼먹었는데, 인포화면이 여기가 그 디스플레이잖아요.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무슨 그 뭐라 하죠? 점 같은 잊어먹었다 갑자기. 점 같은 거 있으면 디스플레이 불량, 요거 화면 바꾸면 됩니다. 모니터 화면 무상 보증 수리 돼요. 그리고 무상 화면이, 여기 모니터 화면이 깨졌어, 지지직 거리거나 깨지게 나와 계속, 아니면 화면이 지글지글 거린다거나 뭐 이상해, 그러면 요거 모니터 이거 하면 디스플레이 무상 보증 수리 받으면 돼요. 이거 3년에 6만 킬로. 지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한 분인가 한 분 요거 모니터 액정 디스플레이 액정에 지지직 거리는 게 이게 있고, 여기 끝에 쪽이 뭐 이상 있고 해서 이거 통째로 무상 교환 받으신 분은 계세요. 디스플레이 이런 거고 3년에 6만. 그 핸들 열선이 안 된다, 근데 엉따가 안 된다, 그거 3년에 6만이고요. 그 도어 캐치 뿌드득 소리 난다, 3년에 6만. 와이퍼는 무상 보증 수리 아닙니다. 이거 소모품이죠. 3년에 6만. 그 스피커 쪽에 이상하다, 스피커가 지직거린다, 그러면 스피커 교체해요. 3년에 6만. 모든 부품이 다 보증 수리가 되는 거예요. TX 크로스오버 차량에. 그리고 어떤 잡소리가 난다, 이상이 있다,
그럼 잡소리 나는 그 원인을 잡아서 뭐 플라스틱 커버라든가 A 필러 아니면 B 필러 아니면 트렁크 쪽 플라스틱 커버 그쪽 3년에 6만 무상 보증 수리를 받으십시오.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하면 이렇게 급가속을 합니다. 110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조금 불만사항이죠. 분끽 있는 거죠. 그래서 무상 보증 수리는 다 되니까. 그리고 이제 녹 발견. 녹은 이제 녹이 어떻게 이렇게 있냐에 따라서 녹은 철은 녹이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녹이 쓰는 게 어떻게 녹이 쓰냐? 그러니까 이제 겉에 표면에 녹이 있다. 그러면은 무상 보증 수리가 안 되고 녹이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파고 들어가. 그래서 녹이 파고 들어가서 녹이 막 떨어진다거나 녹이 심하다는 경우는 아시죠? 파고 들어가는 녹이면은 무상 보증 수리가 됩니다. 이번에 그 등속 조인트 저희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 하부를 보면 머플러 쪽 그 연결되는 그 녹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정상입니다. 왜냐면 열이 뜨겁고 주철이기 때문에 녹이 그게 발생해요. 무상 보증 수리 안 되고요. 그리고 하부 쪽으로 보면 가끔씩 그 볼트라든가 녹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볼트 또는 등속 조인트. 녹이 그냥 이렇게 겉에만 있는 경우, 그죠? 녹이 겉에만 있는 경우는 무상 보증 수리 안 됩니다.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이제 등속 조인트가 뭐냐면 이 핸들 있죠. 지금 핸들 조향하는 그 핸들 조향하는 바퀴 쪽, 앞바퀴 쪽에 양쪽으로 좌우로 등속 조인트가 있어요. 그 등속 조인트에 녹이 발생했는데 녹이 표면만 있으면 정상, 무상 보증 수리 안 되고요. 녹이 파고 들어가는 녹이 생기면 파고 들어가서 녹이 떨어져. 손으로 만지면 녹이 떨어지고 녹이 파 들어가서 완전 심한 녹 있죠.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건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녹이야. 너무 파고 들어간 녹이다. 이런 녹은 무상 보증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서비스 센터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 가서 점검을 받고 판정을 받아서 무상 보증 수리를 받으시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좀 무상 보증 수리가 잘 원활하게 안 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컴플레인 제기하십시오. 어디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민원을 본사, GM 본사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GM 본사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그러면은 본사에서 그 해당 지정 서비스 센터에 연락이 가서 좀 원활하게 무상 보증 수리 받을 수 있게끔 좀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보증 수리를 받으시면 돼요. 웬만하면 보증 수리 다 해줍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이건 비정상적이고 불량인 경우는 다 무상 보증 수리 해줘요. 근데 진짜 녹 조금 나오고 이런 것은 우기면 안 돼요. 그거 우긴다고 돼서 되는 거 아닙니다. 녹이 너무 적고 이건 누가 봐도 정상이야. 녹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무상 보증 수리 안 해줘요. 그리고 뭐하냐, 무상 보증 수리 안 해주고 그 잡소리 잡기는 좀 어렵죠. 잡소리 잡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잡소리는 엔지니어분하고 정비사분하고 이렇게 같이 탑승을 해서 그 잡소리를 원인을 잡아야 되고요. 그 잡소리 잡는 방법은 일반인이 잡기 힘들고요. 정비사분들, 엔지니어분이 그걸 잡아줘야 돼요. 원인을, 잡소리 난 부분을 찾아내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정비사분도 어리고 엔지니어 분들도 그 잡소리 잡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은 이제 서비스 센터를 자주 들락거리시고 다른 서비스 센터도 가보셔야 되고 아주 이것저것 다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걸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잡소리는 대부분 중앙 대시보드 쪽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필러 쪽 아니면 T쪽 플라스틱 그 블랙박스
연결되는 부분, 예, 뒤쪽 트렁크 쪽 플라스틱 커버 그쪽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트 쪽 아니면은 중앙 대시 여기 그 우리 기어봉이 있는 어떤 그 물건을 놔두거나 아니면 도 문짝에 안에 그 컵 홀더에 뭐 물건을 놔뒀다거나 뭐 어떤 원인이 엄청 다양합니다. 잡소리 잡기. 그래서 여기를 또 중앙 대시보드를 다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손해예요. 중앙 다 드러내서 그 대시보드 쪽에서 나오는 소음을 잡았다 쳐요. 그 다시 중앙 대시보드 여기 전체 뜯어서 다시 조립하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또 찌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앙 대시보드 잡소리는 웬만하면 듣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그거 잡힐 수 있고. 나는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정비사분하고 엔지니어분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 중앙 대시보드를 뜯어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어떤 뭐 케이블이든 배선 뭉치든 아니면은 뭐 조립했던 부분이 어떤 플라스틱 커버든 간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또 잡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 합의를 보시고 그것은 결정을 하시고, 저는 웬만하면 추천 안 합니다.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앙 대시보드 쪽은 좀 참고 타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이게 좀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주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제가 그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잡소리 잡는 것이 가장 어렵고 스트레스가 가장 많더라. 그리고 중앙 대시보드 쪽에서 어떤 그 잡소리가 나오면 최대한 중앙 대시보드를 뜯지 말고 중앙 대시보드를 살린 상태에서 최대한 그 원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라고 또 이야기하시고 엔지니어 분하고 정비사분하고 그래서 합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 차주분이 가져가야 할 숙명이 같습니다. 이건 뽑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잡소리 부분도 뽑기가 중요합니다. 제 차량은 중앙 대시보드 한 번도 안 뜯었고 잡소리 없습니다. 그 어디서 잡소리 나냐면 지금 핸드폰 저기 계기판에 붙였더니 거기에서 달달달 떨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붙이는 것이 잘 안 붙었나 봐요. 그래서 잡소리는 거의 안 나는 편이고요. 제 차량은 저는 제 차량 거의 그냥 제 차량은 그냥 대목하죠. 테스트가 제 차량 엄청 많이 뜯었다 붙였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정핀을 잘 새걸로 교환하고 해서 다시 조립하기 때문에 잡소리 없고요. 자주 뜯었어도 저는 잡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 엠바나 잡소리 나오면 제가 스스로 잡습니다. 제 스스로 저는 손재주가 좀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 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그거 잡아버려요. 다 뜯어버려요. 그냥 중앙만 빼고 여기 있는 중앙 대치보드만 빼고 나머지 A 필러, B 필러, C 필러 다 뜯었습니다. 그 의자도 다 드러냈습니다. 한 번씩. 그 2열 열선도 설치했고요. 제가 2열도 다 제가 설치했고요. 의자도 드러냈고 트렁크 쪽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 다 뜯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뭔가 소리 나는 것은 좀 잘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플라스틱 커버 그쪽에 많이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중앙 대시보드 쪽이 어렵고요. 나머지는 다 뜯었다 붙이면 돼요. 새 걸로. 그러면 대부분 그러면 잡힙니다. 그 잡소리가 잡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잡아버리니까. 그리고 중앙 대시보드 쪽에 무슨 소리가 난다. 아직은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둬볼 것 같아요. 그냥 그러는 것 같이 하고 그냥 음악 소리 크게 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해결할 것 같습니다. 중앙 대시보드 쪽은 절대로 저는 엠바는 안 뜯으려고 합니다. 중앙 대시보드 뜯을 일은 에어컨 에바가 불량이 생거나 고장나면 무상보증 수리를 해줘요. 그때 중앙 대시보드를 다 뜯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뽑기를 잘한 것 같고 에바도 지금 고장이 안 났고 지금 에어컨 에바도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대시보드 쪽은 지금 뜯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뽑기는 제 생각에는 제 차는 한 85%에서 90% 정도 뽑기 잘 됐다. 거의 100%라고 봐도 되죠. 꾸역꾸역 제가 찾아가서 그 무상보증 수리 받은 거고 내부 도장 도어 쪽도 내부 도장 불량 있는 것도 3.6 6만 킬로입니다. 내부 도장 불량도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보증 수리를 안 받아도 됐어요. 그리고 도장을 굳이 안 해도 됐는데 제 도장을 안 해도 됐는데 제가 이제 벗겨버렸죠.
제가 벗겨서 혹시 녹이 쓸었는지, 녹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드라이버로 도장을 벗겼죠. 그래서 봤더니 녹은 없었습니다. 녹은 발생하지 않았었고, 그냥 들떠있는 현상에 그 상태가 안 좋았죠. 그래서 제도장을 받았죠. 이미 나는 이제 벗겨버렸잖아요. 도장이 벗겨졌고, 이대로 그대로 놔두면 녹이 이제 발현이 돼서 녹이 이제 파고 들어갈 확률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제도장 무상보증 수리를 받았죠. 이렇게 무상보증 수리를 받으십시오. 요즘에 무상보증 수리 나왔던 것들은 뭐 너무 많아서 요즘에 에어컨 해봤 쪽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퍼지 펌프는 리콜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요즘엔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이상이 있던 증상은 좀 이거 이야기할까 말까 하는데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저는 아날로그 계기판이라 계기판 그 블랙아웃 현상, 먹통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카페에서 또 두 분이나 이게 나타났어요. 사진도 찍고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계기판 블랙아웃 현상, 계기판이 먹통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딱 먹통이 돼버리면 계기판이, 얘도 일시적인 오류거든요. 시동을 껐다 켜도 안 되고 30분이 지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시간이 지나도 이 계기판이 안 켜지는 경우가 있어. 시동을 꺼도. 그런 경우는 일시적인 오류인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해결됐냐. 대부분 해결은 시동을 끄고 뭐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아니면은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시동 켰더니 이제 계기판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일시적인 오류죠. 그런 이게 영향이 나오는 것은 또 뭐가 문제냐면 라디오 모듈이거든요. 라디오 모듈이 여기 인포화면하고 계기판하고 연동시켜서 해주는 어떤 CPU 같은 컴퓨터 부품이에요. 그 라디오 모듈이 이제 열이 이제 많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뭔가의 오류로 인해서 통신 오류, 라디오 모듈하고 이 계기판하고의 통신 오류로 인하여 계기판이 블랙아웃, 먹통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 현상이 요즘 카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라디오 모듈 부품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헐적인 통신 오류일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럴 때는 해결을 하신 분들은 라디오 모듈 업데이트 또는 라디오 모듈 하드웨어를 교체하면, 하드웨어 부품을 새 걸로 교체했을 때 그 계기판 블랙아웃 현상이 이제 고쳐지는,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모듈 쪽이 좀 이렇게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2025년 6월에 출고된 차량이죠. 그러니까 2026년형에도 지금 계기판 먹통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온 차도 그 디지털 계기판은 계기판 먹통 현상이 가끔씩 나타나는 차량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대부분 해결을 하신 분들은 라디오 모듈 뭐 부품을 교환하거나 이런 거 없고요. 그냥 하루 지나면 잘 되거나 2-3시간 지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현상이 발생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발생을 했고, 이제 2번, 3번 발생하면은 라디오 모듈 하드웨어 부품 교환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간헐적인 오류, 일시적인 오류로 판단해서 그냥 이게 타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증 기간은 대부분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대부분 한 번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신 분들은 많지 않던데, 거의 없던데요. 뭐 한두 분은 계신 것 같고요.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타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라디오 모듈 그 계기판이 먹통이 됐어요. 먹통이 된 상태에서 저기 서비스 센터 가면 무상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 라디오 모듈 하드웨어 부품을 주문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영상만 딱 찍어 놓고,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 이렇게 보유해 놓고, 라디오 모듈 그 계기판 먹통 현상 때문에 이걸 라디오 모듈을 하드웨어를 부품을 교체해 주라고 하면은 또 안 해줄 확률도 있습니다. 그건 서비스 센터마다 다릅니다.
증거 영상을 가져가더라도 현장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야지만이 보증 수리를, 무상 보증 수리를 해주는 서비스 센터가 있는 반면, 동영상을 제출해도 무상 보증 수리를 해주는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 센터 복불복입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이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또 핵심은, 그 계기판 먹통 현상이 한 번 나오신 분들은 굳이 라디오 모듈 하드웨어 부품을 교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3년, 이제 무상 보증 기간이 3년에 6만 킬로니까, 한번 이게 일단 그 계기판 블랙아웃이 발생하신 분들은 일단 지켜보고, 이제 3년째 또는 3년에 6만 킬로 무상 보증 기간 안에 한 번도 안 나타났어. 이제 블랙아웃 현상이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고 잘 돼. 그러면은 그냥 보증 기간이 끝나도 이제 이상 없이 잘 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냥 타면 되실 것 같고,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보증 기간 안에 2번이나 3번 정도 만약에 계기판 블랙아웃 현상이 내가 이걸 발생했다. 그러면은 3년에 6만 킬로 안에 뭐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보증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남거나 2만 킬로 정도 남았을 경우, 2만 킬로 보증기간 남았을 때부터 그때 이제 무상 보증 수리를 받으십시오. 라디오 모듈 하드웨어 부품을 교환하세요. 새 걸로, 새 부품으로. 조건은 라디오 계기판 블랙아웃 현상이 3번 정도, 3번 정도 발생했을 때. 예. 왜냐면 3번 정도 발생했다는 소리는, 보증기간에 3번 정도 계기판 먹통이 발생했다는 소리는 라디오 모듈 하드웨어 문제 있을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보증기간이 끝나면 이제 내 돈 주고 고쳐야 되니까, 보증기간 끝나면 그 계기판 먹통 현상이 운이 안 좋으면 더 자주 발생할 확률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동영상을 다 3번 다 찍어 놓으시고요. 계기판 블랙아웃 현상 나타날 때 3번 다 찍어 놓으시고, 3번째 블랙아웃 현상이 났을 때 과감하게 좀 연차를 쓴다거나, 서비스 센터 그 영업시간이면 바로 직방으로 서비스 센터 가셔가지고 그 무상 보증 수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드웨어 부품을 교환해버리세요. 그러면은 그분들과 싸울거나 좀 이렇게 무상 보증 수리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면 시동도 끄지 말고 접수하고 바로 보시라고. 얼른 시동 끄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차를. 그 블랙아웃 현상 그 계기판을 보여주세요, 정비사분, 엔지니어분께. 그게 가장 현명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무상 보증을 해주네 안 해주네, 이런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무상 보증 이야기, 계기판 블랙아웃 쪽 제가 이야기했고, 3년에 6만 킬로. 그리고 또 많은 것은 또 무상 보증 수리를 받았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 뭐가 있었지? 특별하게 없는데? 뭐 핸들 열선이 핸다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 좀 간혹가다 있었고, 통풍 시트가 안 되는 것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시트 쪽 울거나 좀 이렇게 시트 쪽이 좀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은 무상 보증 수리 거의 안 해줬던 것 같고, 시트가 좀 울거나 이렇게 좀 굴곡이 있던 그런 것들은 시트는 안 해줘, 무상 보증 수리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상 보증 수리 받은 게 특별하게 없는데? 저기 후미등, 뒤쪽 브레이크 등 습기 찬 거, 습기가 차가지고 습기가 계속 안 빠져요. 그거 한번, 저기 뒤쪽 브레이크 등, 후미 등 무상 보증 수리 받으신 분 있고, 습기가 차가지고 세차를 했는데 습기가 안 빠져. 하루가 지나도 습기가 안 빠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습기가 빠지면은 그겁니다. 정상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그게 습기가 안 빠지고 계속 습기를 머금고 있을 경우는 무상 보증 수리가 됐어요. 갖고
뒷브레이크 쪽 후미등 무상 보증 수리 받았고, 그리고 헤드라이트 쪽도 받으신 분이 있던가? 없던 것 같던데? 헤드라이트 쪽은 그 습기가 금방 사라지면은 무상 보증 수리가 안 되고요. 헤드라이트 쪽도 습기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2, 3일이 지나도 습기가 안 빠지고 계속 습기가 있는 경우는 무상 보증 수리가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던 걸로, 카페 게시판에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없었고, 그리고 LED 등이 나간 적이 없었으니까 무상 보증이, LED 등 우리 쪽 전조등이 나가도 무상 보증 수리 됩니다. 근데 LED는 지금까지 LED 등 나간 적이 없으니까 지금 없었어요. 카페 계획만 무상 보증 수리 받으신 분들이. 그만큼 LED는 안전세 있고. 그리고 황변, 데일라이트 주간등. 데일라이트 주간등은 저희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은 그 데일라이트 주간등 황변이 있긴 하나 심하지 않아요. 약해요. 그래서 무상 보증 수리 대상이 아닙니다. 정상 수준의 그 황변 현상이 조금 있는 것이고, 제네시스 GV80 엄청 심한 거 아시죠? 장난 아니게 스포티지랑 현대 기아차 쪽에 그 황변 현상 장난 아니게 심합니다. 저희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은 아주 조금 있어요. 한 10%? 10에서 20% 정도 황변 현상이 있고, 나머지 80%는 광량이 그냥 하얀색으로 화이트빛으로 잘 나오고 있고, 정상적인 수준의 황변 현상 주간 등 데일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무상 보증 수리 안 해줍니다. 저희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 등속 조인트 조금 이상이 있었던 거 있고, 그리고 디스크 쪽 패드 말고, 패드는 소모품이니까 안 해주고요. 디스크 쪽 편마모가 심해가지고, 디스크 쪽이 편마모가 심해서 그 디스크 아시죠? 저희 드럼 디스크, 그 디스크가 많이 파였어요. 파인 게 3개, 5개 막 파인 자국, 편마모가 많고 파인 자국이 5개 이상이 있었던 분 많이 파이고 이상해. 그래서 그 이물질이 낀 것도 아니고 이건 자체적으로 디스크 불량이다 라고 판정이 받으신 분들 한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디스크를, 브레이크 디스크 통째로 무상 교환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그 부분만, 전체 4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에 문제가 있었던 차량만 그 디스크 받은 적 있고, 브레이크 디스크 받으신 분 무상 보증 수리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 도장, 그러니까 도어 문짝 또는 트렁크, 또 엔진 후드, 본네트라고 하죠. 본네트 쪽 안쪽에 도장 불량이 있으신 분들, 내부 도장 불량이 있으신 분들 재도장 무상 보증 수리 받으셨고요. 그리고 샤크 안테나가 들뜸이 있어가지고 샤크 안테나 새 걸로 교환하신 분 좀 있었고, 흔들거리가 좀 들뜸이 있어가지고 들뜸. 그리고 요즘엔 단차는 많이 없죠. 단차 쪽 있었던 분들 좀 이렇게 받으신 분, 플라스틱 커버 가니시, 펜다 쪽 가니시 쪽에 단차가 있어가지고 플라스틱 가니시 새 걸로 한 건 뜯고 새 걸로 이렇게 새 걸로 교체하셔가지고 그 단차 잡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없는데? 이게 또 생각해서 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보증수리 받은 것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카페에 있으면 그 보증수리, 무상 보증수리 받았던 내역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브레이크 쪽, 잡소리 쪽은 크게 없고, 플라스틱 커버 교환하는 것밖에 없고, 성풍구 쪽 찌그덕 소리 난다 하신 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풍구 교환하신 분은 없었고, 그 다음에 그거 있습니다. 무선 충전 모듈. 그러니까 액티브 RS 차량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충전이 되잖아요. 그 시가잭 아래쪽에 그 무선 충전 패드가 부풀어 올라올 경우, 부풀어 올라오면 이게 잠깐 뜹니다. 무선 충전 패드 이 부풀어 올라오는 거, 요거 한 40만원 정도 비싸요. 부풀어 오르면 무상 보증 수리 받으십시오. 요거 3년에 6만 킬로입니다. 요거 좋다.
무선 충전 패드, 그거 비싼 거니까 무상 수리 받으시면 되고, 무선 충전 패드 부풀어 올랐을 때 보증 수리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축구방 센서, 우리 그 사이드 미러에 불 들어오잖아요. 그때 축구방 센서 오류, 센서가 계속 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 축구방 센서가 사이드 미러에 축구방 센서에 LED 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 가지고 문제를 체크했더니 저기 뒷범퍼 안쪽에 있는 축구방 센서 모듈이 불량이 있어가지고 그거 무상수리 받으신 분들도 한두 분 계십니다. 그 축구방 센서 허버 비싸요. 개당 45만원입니다. 축구방 센서 모듈, 뒷범퍼, 후방 뒷범퍼 안쪽에 들어가 있는 축구방 센서 모듈 부품 45만원입니다. 개당 45만원.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축구방 센서에 불이 계속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불이 아예 안 들어온다거나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축구방 센서 문제이기 때문에 무상 보증 수리를 받으십시오. 엄청 그겁니다. 비용 많이 들어가요. 45만원. 3년에 6만 킬로입니다. 3년에 6만 킬로. 그거 한 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엔진 실화, 엔진 경고등 쪽. 자, 엔진 경고등이 뜨면은 연료 펌프 쪽이 조금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연료 펌프 쪽 보증 수리 받으신 분이 생각보다 꽤 많았었어요. 연료 펌프 모듈이 불량이 생겨서 무상 보증 수리. 그때는 어떻게 생겼냐? 엔진 경고등이 떴겠죠. 엔진 경고등이 떠서 봤더니 체크했더니 연료 펌프 제어 쪽 모듈 이상 코드가 떠서 그거 무상 수리 받으신 분들 좀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료 펌프. 저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3년에 6만 킬로니까 저는 이제 연료 펌프 엔진 경고등이 한 번도 안 떴어요. 지금 연료 경고등이 안 떠서 저는 뽑기를 잘한 거죠. 뽑기 잘을 한 거고, 그리고 연료 펌프 쪽이 있고, 퍼지 펌프 쪽은 리콜이 됐으니까 엔진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퍼지 펌프, 연료 펌프, 아니면 엔진 쪽, 아니면 미션 쪽, 이런 쪽에서 많이 뜹니다. 안 좋은 거예요.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 안 좋은 거고, 엔진 경고등이 떴다는 소리는 이제 무상 보증 기간 안에는 무상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상 보증 수리가 끝나고 엔진 경고등이 뜨면은 이제 내 돈으로 이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떴던 엔진 경고등이 뭐가 있냐면 엔진 실화, 안 좋은 엔진 경고등이 떴어요. 그래서 엔진 실화 경고등이 떴는데 그분이 엔진 실화 뜨기 전에 다른 엔진 쪽에 관련돼 있는 이렇게 엔진 경고등이 떴는데 어떤 해당 부품이 없어가지고 지금 세종 물류센터가 지금 물류 파업을 하고 있어요. 물류 파업을 하고 있어서 물류 수급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3주간 지금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엔진 경고등이 뜬 채로 좀 운행을 했어요. 어차피 운행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 다른 데서 또 에러가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떴냐? 엔진 실화가 또 떴어요. 엔진 실화가 이제 점화 코일 쪽이 점화 코일하고 점화 콘덴서,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하고 점화 플러그 쪽에 또 오류가 떠가지고 저희는 3기통이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가 3개가 들어갑니다. 점화 플러그 3개. 점화 플러그 3개 또 교환을 다 해야 되고, 점화 코일도 교환해야 되고, 그런 이제 무상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지금 무상 보증 수리를 못 받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상 보증 수리를 지금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카페에 글이 안 올라온 거 보니 아직도 부품 수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무상 보증 수리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쪽 엔진 경고등 뜨면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최대한 빨리 수리를 받는 게 좋고요. 무상 보증 수리를 받는 게 좋은데 부품 수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기다려야죠 뭐. 기다리고 차 넣어놓고 대차를 해줬으면 대차를 받으시고요. 대차가 안 되면 뭐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되고, 그것은 이제 서비스 센터하고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 서비스 센터하고 합의 조율을 하셔야 되고, 지경은 이제 폐쇄 결정이 됐으니까 냅두고 이제 지정 서비스 센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서비스 센터만 이렇게 이제 가셔야 되고, 바로 서비스 센터는 경정비만 하는 것이고요. 지정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조율 합의해서 무상 보조 수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실화 쪽이 지금 뜨신 분이 계시고요. 엔진 경고등, 지금 엔진 경고등이 뜨면 좋은 것은 아니다, 안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엔진 경고등이 뜨면 일단 서비스 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하시고 스캔 장비로 엔진 경고등 코드 값을 본 후 원인을 잡고 무상 보조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 경고등이 떴을 때 가장 난감한 질문은, 저 엔진 경고등이 떴어요, 어디가 고장이 나왔을까요? 가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 엔진 경고등이 뜨고 거기에 대한 코드 값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코드 값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수고 자가정비 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정비사분, 그 다음에 그 자격증이 있거나 현직에서 일하시는 정비사분들도 엔진 경고등만 뜨고는 이게 뭐가 고장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 그겁니다. 답변도 해드리기 어렵죠. 엔진 경고등이 떴어요, 뭐가 고장났을까요? 뭐가 이상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머리 아픕니다. 그렇게 물어보시 마시고, 엔진 경고등이 떴네요, 뭐가 고장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센터 빨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나 원스타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디지털 원스타가 있으신 분들은 엔진 경고등이 뜨면 코드 값이 나와요. 그 코드 값을 캡처해 가지고 아니면 사진을 찍거나 캡처해서 같이 올려주셔서 질문을 하시면 해당 코드 값을 검색해서 거기에 맞는 원인이 이것이니 이 부품을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쪽 계통에 문제가 있으니 이쪽을 수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코드 값이 없이 그냥 물어보시면 저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가지수가 많죠. 이야기는 뭐 퍼지 펌프일 수도 있습니다, 연료 펌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션 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센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폭넓게 이야기해드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틀려, 그 폭넓게 얘기한 게 다 틀려버려. 그러면 좀 머쓱하죠. 갔는데 다른 데가 원이 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 쪽이 이제 이상이 있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맞춘다기보다는 이야기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이야기하겠죠. 너무 많으니까 대충 이야기하고, 또 고수분들은 너무 많으니까 또 답변을 잘 이렇게 안 달아주시죠. 그렇게 일단 엔진 경고등이 뜨면 질문 먼저 하지 마시고 그냥 서비스 센터를 먼저 가십시오. 엔진 경고등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엔진 경고등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러면은 그 나쁜 것을 일반 고수분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서비스 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센터를 가시면 됩니다.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알 수도 없어요.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엔진 경고등이 뜨면 무조건 서비스 센터를 가시라.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면 좋죠. 엔진 경고등이 떴으니 내가 이렇게 엔진 경고등이 떠서 서비스 센터 갔더니 뭐가 원인이어서 이걸 수리를 받았다, 이런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많은 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질문 해주시면 좋죠. 뭐 어차피 글도 쌓이고 카페, 그리고 제 꾸카저 커뮤니티에도 글 올려주시면 좋고요. 어유, 이분은 차량이 지금 고장이 나는데 삼각대 설치해 주시고 좋으시네. 그리고 이제 저분 밖으로 나가셔야 돼, 위험해. 삼각대 설치하시고 트렁크 문 여시고, 저게 정석이죠. 차량 이상이 생겼을 경우 갓길에 대시대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열고 삼각대는 100m 앞에 삼각대 설치하고 수신호 하지 말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셔야 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바깥으로 넘어가서 견인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시면 됩니다. 괜히 수신호 하고 하시다가 이렇게 화물 트럭 가시다가 사고가 날 확률이 커요. 2차 사고가 많이 나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보증 이제 또 했죠. 그 무상 보증 수리는 받으시면 되고, 엔진 경고등 이야기 또 했죠. 엔진 경고등은 좋은 건 아니다. 무조건 뭐다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센터 가셔야 된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상 보증 수리 기간에도 마찬가지고,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끝났어도 무조건 보증 기간 끝나도 무조건 서비스센터 아니면은 단골 카센터 아니면은 정비소 방문을 하십시오. 엔진 경고등 뜨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가면 좋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행은 하셔도, 그러니까 엔진 경고등이 주황색이다, 주황색 엔진 경고등이 떴다 그러면 주행을 해도 큰 무방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는 게 좋은 거고요. 운행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주황색 엔진 경고등은. 하지만 빨간색 엔진 경고등이 떴다 그러면은 바로 운행을 중지하시고, 자,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아니면은 갓길로 일단 갓길로 아니면 골목길이든 갓길로 차량을 옮기시고 비상등을 켜고 차를 정차하신 다음에 시동을 끄고 트렁크 문을 열고 100m 앞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견인차를 부르십시오. 자, 쉐보레 고객센터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 보험의 회사에 전화를 해서 견인 서비스를 부르셔서 견인으로 해서 서비스 센터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1급 엔진 경고등 정도 떴으면 카센터보다는 1급 공업사라든가 큰 데로 가십시오. 큰 데. 그래서 1급 공업사 또는 쉐보레 서비스 센터로 견인 조치를 하십시오. 빨간 엔진 경고등이 떴을 경우, 엔진 경고등 빨간 등이 켜졌을 경우는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즉시는 너무 빠를까요? 운행을 최대한 중단을 하고 견인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수리를 보시면 됩니다. 빨간 등이 켜졌다는 정도면 엔진 쪽이라든가 미션 쪽 아주 중대한 결함이에요. 차의 이상이 큰 결함입니다. 완전히 안 좋은 결함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견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다가 차 이제 망가져요. 엔진 이제 망가지면 돈이 벌써, 엔진 500만원 800만원 하잖아요. 엔진 망가지면 미션 200만원 300만원 합니다. 그렇게 무상보증 수리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엔진 경고등도 이야기했고, 엔진 경고등 떴던 것들 내역들 이야기했고, 에어컨 에바 쪽 이야기했고, 히터 쪽은 어차피 에바 쪽이니까 다 이야기했고, 또 어떤 쪽이 또 있었을까? 저 핸들 이렇게 삐뚤어진 거, 이것도 무상보증 수리 되고요. 얼라이먼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없는데? 지금 머플러 배기 쪽, 흡기 쪽, 그 다음에 엔진 룸 쪽에서 무상보증 수리 받는 것은 점화 코일 쪽 있으셨고, 그리고 엔진 룸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무상보증 받은 것이 거의 없는데? 점화 코일하고 점화 플러그 쪽인데, 엔진은 실화에 관련된. 미션 쪽에 관련된 무상보증 수리 받으신 분들 한 분도 없으셨어요. 미션 센서가 이상이 있다거나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무상보증 이야기 끝내고 한번 해야겠다. 오, 드디어 경부 고속도로 탔네. 천안에서 제가 빠지면 될 것 같구나. 그래서 110이냐 100이냐, 백이네. 100km 100km로 달려줘야죠. 와, 천안에서 서울까지 80km밖에 안 돼? 진짜 가깝네, 천안이. 와, 광주에서 천안이 뭐다잉. 광주에서 천안 아산이 멀고, 아산이
천안 아산이 저기 경기도 서울 경기도권에서 가까운 편이구나. 부산 광주 입장에서는 그 아산 천안 아산이 먼 거리네. 가까운 거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차피 2026년도 4월에는 전국 모임을 할 건데, 이제 전국 모임도 뭐 의미가 없네. 어차피 제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신형 트랙스 카페하고 해서 모임을 2026년도 4월에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할 겁니다. 아산에서 할 거예요. 멀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무상보증은 다 이야기했네. 그죠? 3년에 6만, 그리고 4년에 8만은 미션 쪽이고요, 5년에 10만은 엔진 쪽입니다. 그래서 엔진 쪽 아까 그 무상보증 수익 이야기했죠. 그 점화코일 쪽, 점화플러그 쪽, 엔진 실화, 이쪽은 미리 이렇게 그 이상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엔진 경고등이 떠야지만 알 수 있는 그 무상보증 수리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엔진 실화 쪽 엔진 경고등이 떠야지. 점화코일, 점화플러그는 소모품이에요. 그런데 소모품인데도 다른 쪽에서 떠서 계속 그 엔진 경고등을 이렇게 뿌렸기 때문에, 엔진 경고등이 안 나오고 점화플러그, 점화코일을 무상보증 수리 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무상보증 수리를 못 받아요. 근데 엔진 경고등이 뜨면 무상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엔진 경고등이 떠서 그 스캔 장비로 체크를 했는데 엔진 실화가 뜨고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쪽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무상보증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네, 다 했어요. 저 천안 왔고요. 그래서 무상보증 수리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에 6만 킬로일 때 최대한 무상보증 수리를 다 받으시고, 미션하고 엔진은 4년에 8만, 5년에 10만 킬로이니까 최대한 차량에 이상이 있거나 엔진 경고등이 떴거나 그러면 무상보증 수리를 받으십시오. 3년에 6만 킬로일 때 그 부품들은 전부 다 됩니다. 모든 부품들이 무상보증 수리가 되니까 소모품 제외하고,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 받으십시오. 그 문제 생겼던 그 가지의 수 사례들은 제가 이야기 좀 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부분 그런 정도의 그 사례가 나왔다. 연료 펌프 쪽이 좀 많이 나왔고, 에어컨 에바 쪽이 많이 나왔고, 퍼지 펌프 쪽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퍼지 펌프는 리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퍼지 펌프가 제일 많이 그 엔진 경고등이 뜨고 무상보증 수리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에어컨 에바 쪽 있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커버 쪽, 그 다음에 도어 힌지 뿌드득 소리 나는 녹 발생이라든가 뿌드득 소리 나는 거, 그리고 또 그 내부 도장 불량 있었던 거, 그 다음 나머지 짤짤한 조그마한 어떤 뭐 그쪽에 그 뭐라냐, 그거 조그마한 그 뭐라죠, 샤크 안테나라든가 A필러라든가 B필러, 뭐 커버류, 플라스틱 커버류 잡소리 같은 경우 있었고, 그 다음에 열선이 안 됐다는 경우, 그 다음에 라디오 모듈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리고 모니터 디스플레이는 거의 없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공조기, 에어컨 공조기 있죠. 여기 그 자동 수동, 에어컨 공조기 자동 수동에서 저기 뭐 버튼이 눌렀는데 잘 작동이 안 됐다거나, 그 불이 LED 불이 안 들어왔다거나,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차량들, 다 와서 이제 쓰러졌네. 그런 차량들 했죠. 에어컨 공조기도 있었네. 에어컨 공조기도 무상보증 수리 받았고, USB 단자도 연결의 오류 또는
무슨 합선이라든가 접불로 인해서 USB 단자 무상 보증 수리 받으신 분 계시고, 우리 그 시가잭 통째로 시가잭하고 USB 단자를 무상 보증 수리 받으신 분들 계셨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많이 있네. 그죠? 핸들을 전체로 바꾸신 분들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여기는 몇 킬로 도로냐? 아이고 60이네. 아이고야 60 도로면 또 60 도로면은 천천히 60으로 가야죠. (60도로) 오면 거의 다 했다. 우회전 빠지면 바로 기네. 거의 다 왔어. 60도로입니다. 네, 60도로면 60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는 40도로입니다. 네, 그럼 40으로. 와, 진짜 장난 아닌데요? 제한 속도를 시키는 것이 이렇게 힘드네. 하지만 제가 말을 안 하면 모르죠, 잘. 누가 영상 이렇게까지 안 보시니까. 뭐, 어찌됐든. 자, 저는 영상을 찍을 때는 최대한 다 지킵니다. 웬만해서 다 지킵니다. 최대한 목표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깜빡이를 가끔 안 켤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번 중에서 한 번 정도. 깜빡 잊어먹고 깜빡이를 좌회전 우회전은 켜는데 이게 끼어들기 할 때 깜빡하고 안 킬 때가 주행 영상을 찍다가도 깜빡하고 안 킬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다 보면 그런 거 좀 이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무상보증 이야기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했죠.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무상보증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지금 3년에 6만 킬로, 5년에 10만 킬로. 무상보증 수리 꼭 받으셔라. 그래서 오늘은 무상보증 수리 이야기를 했고, 요거 붙이는 것은 아주 잘 붙여졌었다. 아이고, 요거 잘 써먹었네. 얘가 좀 잘 붙어 있으려면은 좀 더 넓게 붙여야겠다. 뭐 없을까? 좋은 방법이? 더 잘 붙으려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이거 A타입이 아니 옛날 거 있죠. C타입이 아니고 완전 옛날 거더라고요. 요거 케이블 찾는데도 또 한참 걸렸습니다, 어제. 다행히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충전 안 하고, 충전하지 않고, 그냥 네이버 지도 내비게이션을 켰으면, 제 생각에는 30분에서 1시간이면 배터리 배터리 이게 광탈 될 겁니다. 이거 완전 옛날 핸드폰이라, 배터리가 뭐 30분 정도 지나면 지가 자동으로 배터리 나가버리더라고요. 완전히 그거죠. 조루 광탈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전을 지금 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네. 요거 괜찮다. 뭐 50이요 여기는? 얘기하다 보니까 깜빡 잊었네. 그냥 50으로 가야지. 어차피 저는 1차선이니까 좌회전 해야 되니. 나는 어떡하라고. 야, 진짜 잘 들어왔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우리 차선 지금 좌회전 차선 끼어도 더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아주 급하게 확 틀었다가 뒤에서 차는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이제 기숙사 짐을 빼러 가겠다. 자, 이제 천안까지 이제 무사히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 정속 주행했고, 시간은 8시 7시 반? 7시 반에 나와서 주의하고 나왔으니까 지금 몇 시냐? 12시면은 몇 분이냐?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1시 반, 12시. 4시간 반! 우와. 4시간 반 만에 차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광주에서 나와서 주유하고 와이프 출근시켜주고, 네, 좀 반대편으로 갔다가 이렇게 좀 오는 거라, 그 다음에 휴게소까지 오고 종속 주행을 하고 왔죠. 그리고 2차선 그 2차선을 타고 종속 주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4시간 반 만에 차 나왔습니다. 주행은상 우와 엄청나네. 8시, 9시, 10시, 11시 맞네. 12시 오 다섯 4시간 반. 7시 반에 제가 집에서 나왔거든요. 7시 반에. 7시 반에 제가 집에서 나왔는데 리얼 4시간 반 만에 차난을 났습니다. 뭐 이거 뭐하고 해서 그래서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이따가 우리 아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야겠군요. 아이고 다들 저기 끝에 있네. 아 영상을 이제 운전은 저희 아들이 시킬 겁니다. 이제 저희 갈 때는 운전은 아들을 시킬 것이다. 대신에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니 점심은 항상 가는 단골집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 전방 카메라 오 좋죠. 오 쉣. 딱 보입니다. 여기 번호판까지 보여서 지금 한 30cm 아니 20cm 남았을 것 같은데.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정리를 좀 해야겠구나. 그렇죠. 오케이 됐다. 네 감사합니다. 핸드폰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핸드폰 발열이 조금 있습니다. 그냥 무선 연결 안 했고요. 이번에는 영상만 찍었습니다. 영상만 찍고 제가 충전만 하고 있는데 핸드폰 발열이 정말 적어요. 하지만 무선 연결을 하면 핸드폰 발열이 좀 심하네. 영상을 찍으면서 영상을 안 찍고 무선 연결하면은 평범한 수준의 발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